네,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5일 오후 3시 지나고 있습니다. 창업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본격 시사 대담 팟캐스트 비버비버의 고민석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아이콘 빌더의 석재준 대표님, 배낙균 이사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이야기꾼 아이콘 빌더의 석재준입니다. 현재는 그 아이콘 빌더라는 컴퍼니 빌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첫 화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끌려온 사람 배낙균입니다. 유일하게 애플을 맡고 있고요. 아마 조금 시선이 다르게 접근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한번 즐겁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회자 고민석입니다. 저도 사실 아이콘 빌더에 이사를 하고 있고 작년까지 청년 창업가로서 필드에서 활동을 하다가 회사를 갖다 팔고 이쪽으로 지금 적으로 옮겼습니다. 하여튼 재밌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저희가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비버비버를 시작한 이유는 좀 간단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창업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의 목적이었고, 아무래도 창업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느끼는 분들도 많고 좀 나랑은 많이 동떨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창업이 나랑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리고 창업신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또는 격주, 그래서 최근에 핫했던 뉴스나 시사적인 이슈를 가져와서 우리 저희 셋에, 또는 한 명이 추가될 수도 있지만 저희 셋에 재미있는 시각으로 좀 풀어드리는 콘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거랑 포함해서 좀 재미있는 영화나 최근에 핫했던 뭐 드라마들, 뭐 이런 영상 콘텐츠들도 다뤄드리면서 이 영상들이 어떤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좀 차근차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제목이 비버비버냐,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제가 비버를 좀 좋아하거든요. 저스틴 비버 말고 진짜 비버를 좋아합니다. 이 비버라는 생물이 참 굉장히 엄청난 생물이에요. 저희는 그냥 집을 짓는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나무를 갉아먹어서 그걸 쓰러뜨려서 집까지 가져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져오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큰 나무 같은 경우에. 그럼 운하를 파가지고 물로 끌고 옵니다. 수로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공간들을 지능으로 채워놓는 작업을 하고요. 집을 만듭니다. SUV 차량이 올라갈 정도로 단단하게 짓는다고도 하더라고요. 생태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도 뭔가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보자. 근데 한 마리면 좀 외로우니까 두 마리로 하자. 비버. 네. 누가 비버 1이고 누가 비버 2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차차 정해지겠죠. 저는 사실 그 비버라는 생명체를 저희 그 배낙균 이사님 때문에 알게 됐고, 비버라는 게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저희의 여담이긴 하지만 저희 회사 이름이 그 아이콘 비버가 될 뻔했다는 그 회사 이름을 정할 때 저희가 그래도 아무래도 좀 창업자분들 상대를 하는데 약간 좀 센시티브한 이름이 뭐가 있을까 막 이야기를 하다가 한 80개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아이디어가. 근데 이제 그러다가 비버라는 생명체가 집이 망가져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시 짓는 생명체거든요. 이제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정신하고 너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아이콘 비버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채널명을 비버라고 한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조금 호감이 많이 갔어요.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뭐 이 컨텐츠 보시면서 때로는 좀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비버라는 생명체도 이렇게 도전을 하고 계속 실패를 해도 다시 트라이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닮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 비버가 좀 그리고 귀엽게 생겼죠, 아무래도. 네, 귀엽게 생겼고 영상 같은 거 좀 보면 되게 빠르더라고요. 엄청 빨라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 채널이 비버라고 왜 이름이 지어졌는지 저희 두 분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뉴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했던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더본코리아 이야기입니다. 뭐 다들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종원 씨가 대표로 계시는 회사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제가 시간 순서대로 조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햄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사실. 그죠, 백햄이 시작이었습니다. 백종원 대표와 더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더본코리아 자사의 제품인 백햄의 설날 선물 세트를 프로모션하는 콘텐츠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백종원 선생님이 한돈 농가를 살리는 제품이고 막 스팸보다 맛있다,
막 광고를 많이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게 시중에 좀 다른 제품들보다 가격대가 조금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백캠 선물 세트는 프로모션을 한 가격이 28,500원이었고요. 다른 뭐 스템이나 뭐 리챔이나 다른 뭐 제품들은 18,500원에서 24,000원 정도가 됐어요. 왜 이렇게 과연 비싸냐? 요걸로 이제 논란이 스타트가 됐는데 일단 이 지점 여기까지만 이 지점에 대해서 각자의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백캠 논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물론 이제 그 잘못이나 어떤 귀책 사유가 그 더본 코리아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과대 광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돼지고기 함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성분에 대한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비교를 해서 올려놓은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도 인터넷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가격을 책정을 하는 거는 사실 뭐 더본 코리아가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것으로 이제 좀 이제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는 좀 더본하면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저렴하고 뭔가 가성비가 높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좀 대중성하고는 좀 결여된 높은 가격인데 그 높은 가격이 사실은 뭐 다른 것보다 좀 싼 것처럼 보여지게끔 한 거에 대한 어떤 기만 행위라고 생각을 한 거에서 기분이 되게 나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실제로는 제가 생각할 때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노이즈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뭐 우리께 뭐 싸고 맛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싸고 맛있는 줄 알았는데 비싸네. 약간의 배신감을 통한 약간의 노이즈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실제로 뭐 그걸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지금 결과적으로는 뭐 이 사건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문제나 이슈가 될 거라고는 아마 더본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거죠. 네. 뭐 잠깐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햄 러버로서 저희 회사 선물도 제가 햄으로 선택했잖아요. 저희 셋 다 좀 되게 그쵸. 무조건 명절 선물 세트는 다 햄 세트잖아요. 그렇죠. 햄 가격에 무지 이제 민감하죠. 저희가 또. 예. 근데 이게 돼지고기 함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팸이나 뭐 이런 이제 햄류가 돼지고기와 보통 밀가루를 섞어서 배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돼지고기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맛있다 이건데 스팸은 94%, 백햄은 85%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가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이 이제 함량 얘기를 하는데 전 좀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게 지금까지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해왔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사실 물론 전문가이지만 전문가 포지션으로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솔루션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플렉서블한 외부 환경, 뭐 골목 식당 같은 데서도 약간 다른 전문가들은 스탠다드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어떤 경로나 혹은 감정적인 것들, 잘된 가게들도 있잖아요. 실제로 백종원 그 선생님께서 솔루션에서 무슨 얘기냐면 약간 감성 소비를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역이 어디로 불거지게 되냐면 가격 하나 때문에 좀 실수를 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더본이 이때 뭐 함량을 뭐 얘기하고 뭐 그리고 한돈 농가를 얘기하고 이런 팩트 체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사실 백종원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불리해지는 포지션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은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 박사 학위가 있으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말이 나오면 팩트 체크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패널인 개그맨이 흘린 말에 대해서 물론 그 말이 좀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되든 그렇다고 해서 이 개그맨에 대해서 유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저기다 세워놨냐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좀 욕심을 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사실 이 뒤의 이야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 전말 다 알진 않지만 좀 느껴지는 게 조직 내 거버넌스 장악을 잘 못하고 있었다는 게 이때부터 슬슬 나타난다고 느껴졌어요. 저희가 보통
좀 어렵게 얘기해서 RM이라고 하죠. RM 하는 부서들이 보통 그 정도 기업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백종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랜차이즈 종류도 많기 때문에 RM 부서가 분명히 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예. 뭐 저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뭐 함량이 얼마고 가격이 몇천 원 차이가 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 고유의 권한이잖아요. 내가 얼마의 물건을 팔겠다는 건 권한인데 문제는 저는 이 영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왔잖아요. 판매를 해왔죠. 근데 그 문제의 영상이 백캠을 마치 우리나라 돼지 한돈 농가를 많이 살리고 베푼다라는 느낌으로 영상을 찍으셨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보통 더본코리아가 특히 백종원 선생님이 그렇게 광고를 하면 많이 나갔습니다. 실제로 뭐 지역 축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시기도 하셨으니까. 근데 이 백캠은 해도 너무한다라는 그 여론들이 막 생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보통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어떤 더본코리아의 브랜드나 제품을 소비를 하는 소비자 관점에서 놓고 보면 더본에서 나오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는 건 사실 저희가 단순하게 그 제품만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백종원 선생님이 대표님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기여라든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데 가성비도 좋으니까 좀 산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는 확실하거든요. 사실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봐도 대부분 이제 왜 샀냐라고 하면 그래도 뭐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니까 조금 더 이용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소비자분들이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본코리아의 제품을 소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실수하신 부분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반사 효과가 너무 크지 않았나. 기대한 만큼의 실망감이 더 반사적으로 더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조금 뭐랄까 여론이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뭐 백캠을 훨씬 더 싸게 팔면 이 논란이 해소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논란이 다들 아시다시피 끝이 아니었죠. 네. 자, 이제 이 논란으로 시작이 돼서 더본코리아의 여러 가지 논란점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위생 문제였죠. 더본코리아 유튜브 콘텐츠 중에 지역 축제를 컨설팅하고 막 운영하면서 지역을 살리는 콘텐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농약통으로 소스를 뿌린다든지 삽 같은 걸로 막 고기를 뒤집는다든지 뭐 트럭에 구이용 생고기를 노출시켜서 이동을 한다든지 막 이런 위생적인 논란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국내산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더니 수입산 제품을 써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했다. LP 가스통 옆에서 요리하는 영상이 노출돼서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백종원 대표는 방송 활동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원 대표님도 사실 백종원 대표님 스스로가 밝히셨던 게 뭐였냐면 본인이 외식 경영의 전문가이고 요리의 전문가는 아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외식 경영 사업가인 거지 요리의 전문가는 아니다라는 거를 밝히셨어요. 백종원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놓고 보자면 이거는 약간 일말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핑계의 소지가 없다. 외식 사업에 대한 어떤 경영에 대한 전문가이고 더본코리아가 외식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위생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에 상응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현장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조금 더 그 축제다 보니까 더 많이 몰려서 관리가 좀 덜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몰려드는 사람들을 조금 막고서라도 그 더본코리아의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요. 사실은 외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위생적인 문제가 터졌다. 그런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선두적인 외식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회사다.
솔직히는 좀 이제 어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골목 식당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조금 뭐 무엇보다 외식 산업은 위생이 중요하고 위생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던 분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라는 거를 생각하게끔 했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사건이 예전과 좀 달라지는 양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코로나 겪으면서 인터넷이 조금 커뮤니티가 강화되고 그 커뮤니티가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자기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좀 모이는 채널이 됐거든요. 물론 예전에도 그랬는데 점점 강해지고 있는 추세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곳에서 한번 불이 붙으면 예전엔 불이 붙었다까지만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불이 붙은 나무는 무슨 장작이더라. 그 장작은 누가 거기다 갖다 놨다더라. 그거는 어느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거더라. 라는 식의 얘기가 마치 저희가 마인드맵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럭키펀치라고 하죠. 저희가 그 권투에서 여기 턱을 맞으면 이제 뇌가 흔들려서 쓰러지는데 그 럭키펀치를 제대로 맞은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만한 것이었고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넘겨오던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걸 다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결국은 백종원이 자기 얼굴을 감성 판매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좀 이거의 반대급부적인 면을 좀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악의적으로 그 더본코리아를 좀 질투하는 경쟁 업체들이 악의적인 어떤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꼭 그런 장면만 사실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뭐 내놓은 건 아닐까. 근데 지금은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악의적인 편집이던 그 영상의 첫 유발 배포자가 누구였던 그거를 논할 건 아닌 것 같고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실망감이라는 거예요. 이 세 글자로 어떻게 보면 정의가 되는 것 같은데 뭐 그게 지금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예전하고는 되게 스탠스가 좀 달라진 게 만약에 예전에 그 더본코리아나 아니면 어떤 백종원 대표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이 있을 때에는 야 이건 너무 악의적이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까지 누구나 다 축제에서 뭐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어떤 보호적인 측면이나 호감적인 측면에 대한 좀 방어적인 측면이 지금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거에서 좀 기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사람들은 이미 실망감이 내재가 되어 있었던 거고 그 실망감에 대한 어떤 기폭제가 저럴 수도 있다가 아니고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훨씬 더 많아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더본코리아가 이런 논란이 이 정도의 논란은 아니고 그 전에도 사실 백종원 대표나 백종원이 운영한 회사에 대한 논란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여러 가지 뭐 점주에 대한 문제나 뭐 축제에서 뭐 통제가 제대로 안 됐다 또는 뭐 맛이 없었다 이런 종류의 논란은 꾸준히 뭐 댓글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사실 그 논란들을 굉장히 정면 돌파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논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 해명을 하고 뭐 시장 사람들에게 막 설득하는 영상도 올리면서 그런 걸 되게 타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더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 위생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더본코리아 자체의 대응이 좀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당황했다. 회사 자체도 이 리스크 아까 말씀하셨던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도 사실 대표님의 의견하고 좀 비슷한데 이때부터는 명확한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백캠 논란은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리도구에 사용하면 안 되는 재질로 요리도구를 만들었다든지 뭐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이거는 사실 명확하게 위반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때부터는 더본코리아가 빠르게 대응을 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했어야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 군대에서 삽이나 뭐 요리도구가 아닌 걸로 조리를 하는 건 사실 많죠. 네, 근데 아까 배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던 백종원 대표라서 그런 논란들이 더 가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콘텐츠인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당연한 얘기지만 콘텐츠가 일관성 있길 좀 바라거든요. 뭐 갑자기 어제 춤을 추던 사람이 춤 안 추고 노래만 한다 그러면 싫어질 수 있잖아요. 난 춤 때문에 봤는데 그런 것처럼
근데 유독 온갖 프로그램에서 위생과 그런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 정작 본인 회사가 되니까 굉장히 어물쩡 하는 듯한 모습을 사실 거기서만 대응을 좀 빠릿하게 했어도 뭐 예컨대 농약통 같은 케이스도 저는 그걸 보고 그냥 일반인으로서 저는 식품을 잘 모르니까 야 저걸로 이걸 뿌리면 이 소스를 뿌리면 참 편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천천히 생각해봤는데 통까진 그렇다 치는데 거기에 이어지는 뭐 어떤 금속으로 되어 있는 물질들도 있고 그리고 원래 식품용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위생이나 세척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신경 쓰고 한 거냐. 아이데이션을 혁신적으로 필드에 끌고 나오는 게 창업이죠. 맞는데 그렇다고 한들 최소한의 지켜야 될 무언가를 본인이 말한 걸 위배를 해버린 거잖아요. 저는 백종원이 좀 사과가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1차적으로. 그리고 내부 역량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쩌면은 약간 이기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대의명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뭐 먼저 더본코리아에 제안을 했던 아니면 더본코리아가 좀 컨텐츠를 만들어 볼 테니 저희도 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리소스를 투여해서 회사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나아가서 어떻게 해줬는데 거기서 좀 실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우리가 호혜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좀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결국 우리한테는 비수가 돼서 돌아오는구나.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런 입장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좀 한번 추측을 해보게 되네요. 예. 사실 그 뭐 지역 축제에 맡아서 하는 것도 뭐 입찰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셨거든요. 추후에 밝혀진 거지만, 그러니까 대중들 입장은 그런 거죠. 이 안에 이제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야 돈 받고 했네. 그 안에서도 돈을 벌었네. 그래 사업했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게 막 속속들이 알려지기 전에는 마치 백종원의 회사, 그러니까 대본코리아가 일부 사회 환원, 약간의 재능 기부, 소상공인을 살리는 뭔가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소셜적인 이미지가 되게 강했는데 이 논란이 가중되고 다 까서 보니까 영리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다. 여기서도 매출 많이 냈더라. 부자였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백종원 대표님은 사업가입니다. 그렇죠. 네, 백종원 대표님이 사업가라는 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렇죠. 외식 사업을 백종원 대표님하고 같이 시작한 사람이 1000명이었다고 한다면 백종원 대표님만큼 자기를 퍼스널 브랜딩 해가지고 회사에 어떻게 보면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아마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 대한 수단인데 그건 다 좋고 대중들한테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인정을 받고 저희가 보통 이제 유명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세금을 톡톡히 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유명세에 해당하는 걸 그렇죠. 완전히 지금 한 번에 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뭐 백종원 대표님이 자신의 유명세를 통해서 이제 뭐 플러스 인컴이 많았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제 뭐 아웃컴이 계속 이제 지금 시작되고 있는 지점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오해나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백종원 대표님이 사업가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신의 어떤 퍼스널 브랜드를 통해서 입찰이 됐던 아까 얘기했던 무슨 뭐 신제품이 됐던 아니면은 뭐 그게 뭐 어떤 컨텐츠가 됐던 그런 걸 가지고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영리 추구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더본코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나 백종원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비추어 봤을 때 소비자나 아니면 대중들이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단 말이죠. 대중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 회사니까 조금 더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우리나라의 어떤 좀 대표적인 외식 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철저하게 챙기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대중들의 실망감은 아마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논란이 계속해서 가중되기 시작했고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플로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논란이 터지는데 이번에 연돈볼카치 프랜차이즈 논란이 결정적으로 터집니다.
어떤 논란이었냐면 연돈몰카츠라는 매장 가맹을 모집을 할 때 허위로 과장해서 매출액 보장액을 이야기를 했다. 점주들은 월 3천만 원 정도를 보장이라고 더본이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거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사실 이런 프랜차이즈에 대한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들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사실 이 프랜차이즈 가맹 모집에 대한 문제는 비단 법원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모든 리소스를 다 걸고 시작했던 소상공인 분들이 처음에 이제 본사에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전혀 나오지 않는 기대 수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사업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골목 식당에서 유명해졌던 하나의 돈가스 브랜드를 프랜차이즈화 시켰다. 이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연돈 볼카츠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혹은 가맹점주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의 사실이 아닌 허위에 대한 부분을 차라리 없애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나서 가맹점 수가 적게 모이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일인데 왜 무리수를 뒀을까에 대한 게 되게 좀 아이러니컬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돈볼카츠를 굳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본코리아는 이미 유명해진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직영체제로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메리트 있는 사업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프랜차이즈를 했을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연돈이 약간 흔히 말해서 막타를 친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는 브랜드가 정말 많아요. 유명한 브랜드도 많습니다. 홍콩 반점이나 이제 백다방 같이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브랜드도 많은데 저게 백종원 브랜드였다가 없어진 친구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 모르는 브랜드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이렇게 유흥가 저희가 술집 골목 이런 데 가면은 백종원 가게가 한때는 막 6개씩 이렇게 있는 때도 있었어요. 네, 심지어는 치킨도 있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그래요. 이 브랜드가 인파워링을 못했다. 강력하게. 인파워링이 뭐냐면 결국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마케팅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본 입장에서 경영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러면 이걸 브랜딩해가지고 이걸 체계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즈 하나하나를 색을 입히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백종원 가게의 단점이 뭐냐면요. 모든 가게에 백종원 얼굴만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직접 가서 백종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이 가게의 메리트는 무언가라고 봤을 때 처음엔 신박하고 좋죠. 시간이 지날수록 여타 프랜차이즈랑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게 아주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자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이 지금 우리 팟캐스트 보신다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창의성 있게 진심을 다해서 다가간다. 어떤 콘텐츠나 브랜드에 대해서 다가간다. 그리고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쏟는다가 되게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놀랐던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근래 좀 생식빵에 빠져가지고 3명 다 생식빵을 먹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W 브랜드였는데 그 브랜드 거를 먹게 된 게 저는 생식빵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기 고이사님께서 좋아하셔서 지나가다가 한번 사 먹어보자. 그래 식빵이 다 똑같지라고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딱 먹었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뒤에 이렇게 배경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빵이 맛있을 수 있구나. 식빵이 아무것도 안 바르고, 네,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근데 그걸 먹고서 저희는 경영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빵도 감탄했는데 그러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쇼핑백이었어요. 쇼핑백에 금박이 박혀 있더라고요.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인쇄물 찍을 때 인쇄물에 금박을 박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돈을 특히나 왜냐면 쇼핑백은 게다가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이걸 어떻게 보통 처리하시냐면 금박을 입힌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그때그때 붙여서 파시는 케이스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금박을 아예 박아놨어요. 그리고 그 아주 짱짱한 하드 커버는 아닌데 조금 더 그램수가 나가는 쇼핑백을 쓴다든지 느껴지는 거죠.
이 정도 빵에는 이 정도 노력을 들이고 있구나. 이거 별거 아닌 그냥 담는 종이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담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백종원 선생님 브랜드에 가면요. 그런 부분이 좀 적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논란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모집을 할 때 허위 정보나 과장 정보를 전달을 했냐 안 했냐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거든요. 연돈볼카치라는 프랜차이즈를 런칭을 해서 뭐 신규 사업을 벌인다? 뭐 이건 사실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또는 마케팅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사장되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시장의 논리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건 프랜차이즈에 있는 이제 가맹점들을 모집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집을 할 테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상권 분석을 더본에서 직접 해주고 이 상권은 이 매장을 냈을 때 이 정도의 최저 수익을 보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지금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프랜차이즈 어떻게 보면 가맹 본사에서 그 가맹점을 모집을 할 때 얼마의 수익 보장, 뭐 얼마의 수익은 워런티를 해주겠다, 뭐 그렇게 걸고 있는 가맹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근데 만약에 연돈 볼카츠에서 지금 얘기했던 어떤 이게 과대 광고였냐 아니냐 이 측면만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기존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가맹 본사들이 하고 있는 광고들 중에서 거기에 있는 수치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맞냐 들어맞지 않냐에 대한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수익성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할 때 수익성이 요만큼밖에 안 나온다, 뭐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가맹 본사들은 없어요. 실제로. 예. 그런 가맹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다만 판단을 하는 건 누구냐면은 가맹점을 하기 위한 프랜차이즈가 이제 점주들이 그걸 어떻게 이제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때 왜 연돈볼카츠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가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역시나 연돈이라는 그 돈가스 자체가 너무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뭐 진짜 하루 종일 줄을 서도 못 먹을 정도로 정말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동네에서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잘 팔리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본사가 제시한 수익성에 가맹점주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기대가 더해져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어떤 일방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 50대 50을 놓고 보자면 분명히 과대 광고나 과장 광고가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판단은 누가 했냐면 가맹점주들이 한 겁니다. 여러 어떻게 보면은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선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거는 한쪽에 어떻게 보면은 그 과대 광고였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사실 연돈볼카츠뿐만 아니라 M 진사갈비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뭐 고기 뷔페 같은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도 촬영 끝나고 가나요? 그런 데가 이제 비슷한 논란이 있었어요. 뭐 프랜차이즈 가맹을 모집을 할 때 뭐 이런 수익 보장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많이 내뱉어서 가맹점들을 모집을 많이 해서 이 가맹점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봤다. 뭐 이런 뉴스들이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프랜차이즈들이 가맹을 모집할 때 뭐 이런 식의 이제 정확한 수치나 뭐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조금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물론 선택은 다 소상공인들이 한 거지만요. 수익 보장, 원금 보장 같이 수익 보장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돈볼카츠는 과연 책임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여기 진짜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보장을 해주는 거 아닌가라고 느껴지게끔 했던 표현이나 문구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어요, 사실.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됩니다. 당연히 그건 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표현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사실. 근데 더본코리아나 아니면은 뭐 백종원 대표님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더본코리아가 우리가 언제 너네 보고 이거 가맹점 하라 그랬냐, 너네가 다 선택한 거 아니냐, 누카렵? 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책임 소재에서 가맹점주들도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맞습니다. 실제로 가맹점에 대한 계약은 채권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가 합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채권법상에서 놓고 봤을 때 이게 부정경쟁이나 영업비밀이나 아니면 뭐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서 혹은 뭐 권익위에서 생각할 때 일방의 어떤 불합리한 계약이었다라는 지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소지는 없어요. 사실 가맹계약 자체가.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 연돈 볼카트 갖고 얘기해야 될 게 아니고요.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상 왕왕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의 문제다. 네, 이건 그 형태의 문제가 좀 있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지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에 대해서도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앞서서 이 이야기가 왜 불거졌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슬슬 사람이 싸울 때 있잖아요. 누군가 언쟁을 벌이거나 이런 논쟁이 생길 때 있잖아요. 처음 시작은 아주 명료한 주제 한두 가지로 싸워요. 근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데로 불이 붙는데, 그 다음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불이 붙기 시작하면 엉뚱한데도 불이 가거든요. 얘가 그냥 단독으로 불이 붙었으면 아 또 프랜차이즈네? 라고 생각하고 말았을 일인데 하필 100조 원의 얼굴이 걸려있기 때문에 또 100조 원이야? 너 잘 걸렸다 가 된다고 저는 좀 봤어요. 그리고 뭐 본인이 한 말이 좀 있으셔가지고 저도 참 그걸 보면서 막을 수 없는 일이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는 약간 동네 마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역 소상공인들의 아주 기초적인 어떤 매출은 조금 더 손쉬운, 그리고 좀 더 기술이 없어도 활동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치 홈플러스처럼 뭐 치킨집 한 군데만 가더라도 조금 홀 있는 데 가면 못해도 5명에서 6명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가족 경영을 하진 않을 거예요. 누군가가 고용돼서 돈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노력의 책임은 분명 그 본사에게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요건은 뭐 법적인 해석이나 마무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네요. 사실관계를 조금 더 따져봐야겠죠. 아까 뭐 정리를 했다시피 정말 그런 종류의 보장 또는 과대 광고, 허위 광고가 있었냐 없었냐가 법적인 판단의 근간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런 게 없었다면 뭐 전혀 문제 없는 그냥 가맹을 모집하는 행위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지점도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원래 프랜차이즈하고 프랜차이저라는 건 사실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업의 관계인 거지. 더본코리아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맹점이 빠른 속도로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가맹점주와의 합리적인 계약 구조에 있어요. 가맹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수준이고요. 로열티에 대한 워런티도 제가 알기로는 그 비율 자체가 가맹점주를 굉장히 많이 페어하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본코리아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되게 사업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서 이익률을 더 극대화할 수 있었던 지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을 극대화하지 않고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좀 가맹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연돈 볼카츠라는 부분이 이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본사에서 잘못한 부분 분명히 있지만 이것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더본코리아가 나쁜 놈들이다. 이 사례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보는 시각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너무 확대 해석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대표님께서는 저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고요. 사실 타이밍이 진짜 안 좋았던 게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건이 터지기 바로 몇 개월 전 2024년 11월에 더본코리아가 IPO, 그러니까 주식 공개, 기업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주식 거래, 그러니까 일반인도 더본코리아의 주식을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죠. 네, 공모주가 된 거죠. 네. 공모가는 34,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때 막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저도 늘까 말까 되게 고민을 주식 청약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평균 경쟁률이 1,300대 1이 넘어갔습니다. 진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장시작하고 정말 소위 얘기해서 떡상을 해서 51,400원까지 오르면서 거의 뭐 한 50%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 더본코리아가 데뷔를 했는데 지금 주가는 얼마냐면 23,750원이에요. 오늘 기준이죠. 예. 한 50% 넘게 폭락을 했어요. 공모가보다도 떨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혹시 주주 아닙니다. 네. 주주 혹시 아니시죠? 네. 아무튼 더본코리아의 이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뭐 예상하라고 하면 조금 무서우니까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뭐 주가 예측을 하는 채널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자막 좀 띄워주세요. 본 방송은 주식을 하는 방송이 아니라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뭐 촬영 전에 왔을 때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뭐 EPS 수준이나 퍼 밸류만 놓고 봤을 때는 동종업계 퍼에 비해서는 사실 지금 뭐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좀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주식시장 전체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정권이 조금 창출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코스피 지수나 이런 게 좀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뭐 방어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주가 방어가 지금보다 더 떨어지거나 더 하락하는 지점이 올까라는 거에 대한 거는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가에 대한 부분이 방어적인 측면이 아니고 조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가 올라갈 수 있다면 그 여지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본코리아 하면 이퀄 100조 원 이잖아요. 그렇죠? 주주들이 주식 청약을 할 때에도 기대감 자체가 주가의 차트에 반영이 되진 않았겠지만 경쟁률에는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그러면 처음 시작했던 주가 자체가 공모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지 않았는가 저평가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떨어지지 않았는가 혹은 뭐 올라가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도 약간 좀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고평가 아닌가요? 고평가네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고평가되어 있지 않았는가. 예. 그리고 사실 뭐 여담이지만 더본코리아의 상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되게 많았습니다. 더본코리아가 도대체 왜 상장을 할까? 그러니까 외부 자금을 조달할 만한 이슈가 어디에 있는가? 실제로 공모 시장의 주식을 어떻게 보면 상장시킨다는 거는 결국은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게 더본코리아가 사실 자금이 부족했나?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한간에 조금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소문이긴 합니다만은 기존에 이제 더본코리아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주주들의 압박이 굉장히 심했다. 왜냐면 본인들이 어떤 출구 전략을 세울 만한 게 없어서 더본코리아가 사실 상장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라는 말들이 좀 많이 돌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팩트인지 아닌지는 좀 모르는 얘기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일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상장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기존에 있었던 주주들 같은 경우는 고평가를 받기를 되게 원했을 테고 증권사에서 어떤 공모주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에는 사실 뭐 이제 상장 대상 업체가 제안하는 어떻게 보면 공모주 주가의 가격이 있는데 그거를 다 수용을 했을지 아니면 불수용을 했을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건 내부 정보니까요 사실 알 수가 없죠. 그렇긴 하지만 지금의 주가가 한 23,750원 정도의 방어선에서 더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장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으나 더 올라가기 위해선 기업의 쇄신이 필요하다. 그 더본코리아 주식을 이제 그 공모주 단계에서 청약을 할 때 몇몇 분들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다 했던 얘기들이 뭐였냐면은 다 그런 얘기였어요. 왜 상장을 하지 도대체?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그럼 만약에 상장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청약 경쟁률이 엄청날 것 같은데 이 청약 경쟁률을 뚫고 그래 내가 만약에 그 공모주를 내가 배정을 받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까지 오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오름목을 그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 제품 어떻게 보면 식품 제조업을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매출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축제 사업을 막 지역을 다 장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뭐 먹을 것인가? 아니면은 뭐 컨텐츠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외연을 키울 것인가? 그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가장 쉽게 그려지는 게 뭐냐면은 그 파트였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브랜드 점포들이죠. 점포들 중에 이제 K 컨텐츠가 굉장히 조금 이제 활발한 곳들에 K 컨텐츠하고 같이 실어가지고 팔아서 주가의 오름목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자금이 더 필요하니 상장이 하나의 좀 그 방법론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장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상장을 할까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내부 사정이 있었겠죠. 그것까지는 예상을 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IPO는 했으니 그리고 아무래도 개미들이 많이 사셨을 테니까요. 네, 저는 잘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코스피니까, 아니 코스닥이니까, 그렇죠. 베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PO가 자충수가 됐죠. 어떤 걸 보여줬다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의 시선은 그거예요. 백종원이 맞습니다. 물론 백종원을 마스코트로 했죠. 근데 백종원 말고도 더본이라는 조직도 백종원이 있으니까 그 밑에도 잘 굴러갈 거야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어떤 움직임이었냐면 뭐 대표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호텔 같은 케이스예요. 뭐 그 요식업이 굉장히 잘 돼 있다, 부킹이 꽉 차 있다, 뭐 이런 어떤 바이럴이 굉장히 다른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호텔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이 더 바이럴이 탈 만큼 뭐 실제로 마케팅비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현재는 또 웃긴 게 조그만한 먼지만 있어도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분위기가 또 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종원의 얼굴을 제외하고 나면 더본코리아라는 그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는 사실상 경쟁력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가 제 생각이에요. 준비가 안 된 채로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결국 거버넌스예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와우인지 디아인지는 모르겠는데 게임에서 만난 사람들을 뭐 C레벨급으로 고용을 뭐 낙하산으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뭐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오만 논란이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장을 하니까. 근데 그게 그냥 웃기는 얘기 정도로 끝나려면요 그런 일이 안 터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터지니까 문제인 거죠. 제가 저번 직장인가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 상사분께서 이제야 막 들어갔을 때인데 막 연봉 얘기도 하고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첨예하게 갈립니다. 직원들 임금을 최대한 줄이자는 고정비를 줄이자 파와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해줘서 인센티브를 주자 파하고 두 개가 나뉩니다. 막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죠. 내부에서도. 근데 그 제 상사분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조직 구조는 더 이상 발전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백종원 선생님도 이 말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 돈 많겠죠. 그리고 뭐 사실 지금 당장 다 그만둬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백종원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겨난 더본코리아 가족들, 더본코리아라는 업체를 통해서 프랜차이즈에서 자기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얼마 전에 100억을 뭐 이렇게 내놓으셨다고 하는데 책임을 뒤늦게라도 지려는 모습은 참 좋은데 이사진들의 쇄신이나 아니면 거버넌스적인 쇄신이 솔직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튜브에서 무슨 짜장면 먹고 이거 아니다 하고 내놓은 결론은 큰 TV를 하나 달아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1년의 사태를 겪고 나니까 저 TV는 스폰서를 받아서 들어온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매장 관리하는 사람들은 왜 지금까지 매장 관리를 못했는지, 왜 백종원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유튜브를 나와야지 개선안이 많이 해야 되는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전히 개선 안 됐다는 댓글 되게 많던데요. 그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냐?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사업은 지금까지 영위가 안 됐을 겁니다. 지금 뭐 방송을 그만뒀는데 방송을 그만둘 게 아니라 좋은 C레벨을 영입할 수 있는 조직 구조, 건강한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잠깐 사이에 찾아봤어요. 아주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한동안은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거버넌스는 제 추측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반기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6월까지죠. 올해 2025년 6월까지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매출은 한 20-30% 준 것 같아요. 제가 계산서를 두드려 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매출 원가 그리고 판관비가 그대로입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결손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업보고서 다른 것들을 3년치 정도 봤을 때도 유일한 결손입니다. 뭐 물론 연말에 전환할 수도 있어요. 네, 흑자가 될 수도 있는데 높은 확률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적자를 보고 있고 뭐 그 원인은 좀 더 자세하게 뜯어봐야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년에 지금 있었던 이 아까 뭐 럭키펀치라고 했는데 럭키펀치로 쓰러진 것까지는 되게 불굴의 의지로 일어났는데 주변에서 잔잔바리로 들어오는 펀치도 이제 버틸 수가 없게 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벌크업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근본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마케팅적으로 더본코리아에 준 긍정적인 영향, 재무적인 영향은 어마어마하죠. 진짜. 그만큼 광고를 돌렸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썼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는 더 맛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하나하나가 제가 봤을 땐 지금 백다방을 빼고는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남아있는가. 근데 저는 사실 요원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맛있어야 한다. 홍콩 반점이 더 맛있어야 한다. 뭐 각자의 프랜차이즈가 이제는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백종원 없이도
뭔가 각자의 프랜차이즈 하나로서 기능할 수 있을 만큼 경쟁력이 더 갖춰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뭐 같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본질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저는 좀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좀 사랑하는 브랜드였던 더본코리아가 만들었던 브랜드들이 앞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좀 계속 받으려면 백종원 대표님이 요리를 하는 사람이었다가 요리를 하는 사업을 했다가 브랜드를 확장하고 사업을 어느 정도 성장시킨 성장형 사업가였다가 지금은 상장사의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는 상장사의 대표로서 조금 더 많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좀 극대화시켜줄 수 있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성과 보상을 하고 상벌 체계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장사로 시작을 했지만 100년간은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국민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금산분리에 대한 대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경영권과 소유권을 분리해서 생각하겠다. 그래서 뭐 본인이 경영을 정말 못하면 뭐 다른 전문 경영인이나 내부에 있었던 훌륭하신 분이 좀 경영을 해가지고 기업적인 측면에서의 쇄신이 일어나야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랑받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기업이 되기를 좀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뭐 사실 더본코리아가 미쳤던 뭐 긍정적인 영향이 없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유튜브를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저는. 레시피도 맨날 아직도 찾아봅니다. 아 그럼요. 네, 유튜브 구독자로서 잘 해결되고 좀 더본코리아가 다시 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논란들도 다 잘 책임질 건 책임지고 벌 받을 건 다 받고 또 다시 사회에 좋은 기업으로 또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의 좋은 요식업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주들은 얼마나 마음이 타시겠어요. 네. 그렇죠. 자,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씩 마지막 멘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녹화 어떠셨나요? 참 재밌게 보려고 했는데 주제가 조금 무거워서 제가 아마 부활 멤버였던 김태원 씨를 다들 아실 겁니다. 보통 뒷모습으로 많이 나오셔가지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스키 광고 기억하실 텐데요. 그분이 예능한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내 음악을 알릴 수 있다면 이렇게 좋은 수단인데 왜 안 쓸까? 백종원 씨는 반대로 해보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본인의 본질을 찾아가시는 거 아까 말씀하신 요리로 가는 게 맞다 좀 생각을 했고요. 또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뜻깊었습니다. 저는 사실 요리에는 다양한 면이 있고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모습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뭐 앙드레 김 선생님의 옷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앙드레 김 선생님의 옷을 백화점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파인다이닝이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즐겨 먹는 한식이 있는 것처럼 더본코리아는 제가 생각할 때 무엇보다도 대중성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나라 어떤 요리 산업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대중들이 돈을 내고 먹는 요리는 싸고 맛있어야 된다는 그 요리에 대한 철학이 지금의 더본코리아를 있게 했고 그리고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비싸게 요리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성이라는 측면과 서민 음식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더본코리아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사랑을 했고 그리고 더본코리아에서 나온 브랜드들이 저희 일상에 많이 스며들어 있는데 앞으로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백종원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처음의 마음을 유지를 하면서 조금 더 사업적인 측면에서 가다듬어서 조금 더 그 기업다운 기업으로 쇄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더본코리아가 앞으로도 100년 넘어서 200년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런 브랜드가 됐으면 하는 게 좀 제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비버비버와 함께 비뉴스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주제로, 더 밝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